91번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위한 기준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요, PTSD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증상이 3일에서 1개월 이내로 짧게 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내용은 옳지 않아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위한 기준으로 옳습니다. 첫 번째, 현실과 유리된 느낌. 사건 후 현실 감각이 희미해지거나 비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 회피적 행동, 트라우마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이고, 플래시백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경험이고, 이인증은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유리된 느낌, 회피된 행동, 플래시백, 이인증 모두 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위한 기준이고요. 기간은 3일에서 1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91번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위한 기준이 아닌 것은 1번입니다. 92번 위기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보면 3번이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위기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달라집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각 개인이 그것을 위협적으로 보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 더 큰 위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덜 심각하게 여기거나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위기 반응이 덜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위기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위기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아 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옳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개인이 가진 대처 기제로 해결하지 못하면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위기 반응을 보인다.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93번 다음은 0이 제시한 인터넷 중독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제시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생활의 친구와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채팅방, MUDS, 뉴스그룹에서 온라인상의 친구 관계에 중독되는 경우로 인터넷 중독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문제는 인터넷 중독의 여러 유형 중에서 현실의 친구나 가족 대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온라인 관계 중독에 대해 묻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의 인간관계 대신 온라인에서 맺은 인간관계에 빠져드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어떤 거죠? 그렇죠. 사이버 관계 중독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죠. 그래서 문제에서 설명한 실제 친구와 가족을 대체하는 상황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사이버 섹스 중독은 성적인 콘텐츠에 중독된 경우를 말하고 인터넷 강박증은 온라인 도박, 쇼핑 같은 강박적인 온라인 활동에 중독이 되는 경우이고요. 정보 중독은 끊임없이 정보를 검색하고 뉴스나 데이터를 계속해서 찾는 중독이고 컴퓨터 중독은 컴퓨터 사용 자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93번에 제시된 내용으로 물어보는 인터넷 중독의 유형은요, 사이버 관계 중독입니다. 94번 위기아동 청소년 부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기아동과 청소년의 부모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양육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 그런 행동과 양육 태도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기억, 일관성 없는 부모,
해당되죠. 일관성 없는 태도는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 방식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습니다. 니은 민주적인 부모. 민주적인 부모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죠. 그리고 자녀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양육 태도입니다. 따라서 위기아동 청소년의 부모의 특징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디귿, 허용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 행동에 대해 거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죠. 규율이 느슨한 거고, 그래서 아이가 자제력이나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아동 청소년 부모의 특징으로 옳습니다. 리을, 엄격하고 통제적인 부모.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나치게 통제적인 부모는요, 아이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이 됩니다. 미음, 폭력적인 부모. 폭력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가할 수 있죠. 이는 분명히 위기아동 청소년 부모의 특징으로 옳습니다. 따라서 94번 위기아동 청소년 부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일관성 없는 부모, 허용적인 부모, 엄격하고 통제적인 부모, 폭력적인 부모, 이렇게 네 가지가 해당이 되어서 답은 5번입니다. 95번 대인관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대인관계 이론은 사람의 성격과 심리적 문제를 그 사람의 대인관계,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이론이죠. 이 이론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어떤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런 선의를 가지고 주어진 문항들을 읽어가면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인의 자아체계는 타인의 반사적 평가에 기초하며 심리적 장애는 부정적인 대인관계 문제의 결과로 본다. 대인관계 이론에서는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즉 자아체계가 주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대인관계, 즉 타인과의 나쁜 관계가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체계에는 타인의 반사적 평가에 기초하며 심리적 장애는 부정적인 대인관계 문제의 결과로 본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2번 인간의 성격을 사회적 관계망의 산물로 본다. 인간의 성격이 그가 속한 사회적 관계, 즉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대인관계 이론의 내용은 옳죠. 따라서 인간의 성격을 사회적 관계망의 산물로 본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3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새로운 행동의 습득과 적응을 강조한다. 이 내용은 옳지 않죠. 이 내용은요, 행동주의나 CBT인 인지행동 치료에서 강조하는 내용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아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행동의 습득과 적응을 강조하지 않죠. 4번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타인에 대한 신뢰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 옳습니다. 대인관계 이론에서는요, 자긍심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이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타인에 대한 신뢰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 이 내용은 옳습니다. 5번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옳습니다. 대인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상담에서는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죠. 내담자의 대인관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새로운 행동의 습득과 적응을 강조한다.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대인관계 이론은요, 새로운 행동을 배우고 적응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기존 대인관계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거죠. 따라서 95번 대인관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